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의 지혜를 빌려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이 한 문장 안에 수천 년을 관통하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목표로 삼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나은 상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방향이 있고, 이유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면 이상하게도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켜야 한다는 압박,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 정상은 차갑습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사방이 훤히 보이지만 그만큼 나도 훤히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잘 지켜가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기술을 담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전쟁터를 넘어 삶의 모든 전장에서 살아있습니다. 직장이 전장이 되고, 관계가 전장이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전장이 되는 이 시대에 손자의 말은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마침내 원하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때도 잘 맞았습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해도 그래도 잘하고 있어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흔들려도 역시 그 자리가 아니었던 건가라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내면 참신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정말 가능한가라는 검증이 먼저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 주변의 기대였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이미 올라간 사람에게 사람들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손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긴 다음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적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적이 생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입니다. 방심, 나태, 교만,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둔감함. 이것들이 정상에 오른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승리 이후가 진짜 전쟁이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 기쁨을 상상하고 그 자유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도달한 이후의 삶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일 선택을 해야 하고 매일 자신을 다잡아야 하고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성공을 유지하는 일은 성공을 이루는 일보다 덜 화려합니다. 덜 극적이고 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은 내공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상에 선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경청하는 귀입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는 누구의 말이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배의 말을 듣고 동료의 말을 듣고 심지어 후배의 작은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연료였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면 이상하게도 귀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경험이 있다. 저 사람은 아직 몰라. 내가 해봤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한 말 대신 좋은 말만 들려주려 합니다. 불편한 진실 대신 듣기 좋은 말을 고릅니다. 이것이 정상의 고독입니다. 올라갈수록 진짜 목소리는 멀어집니다. 손자는 이것을 정보전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장수는 대개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입니다. 본인은 전략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정보가 왜곡됩니다. 부하들은 나쁜 소식을 숨깁니다. 좋은 소식만 올라옵니다. 그렇게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전략이 어긋납니다. 그렇게 패배가 시작됩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여전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그들은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겸손은 덕목이기 전에 생존 전략입니다. 아는 척하는 순간부터 진짜 아는 것이 멈춥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부하들이 존경했습니다.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회의 시간에 반대 의견이 나오면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의견이다라고 했을 말들이 이제는 그건 이래서 안 돼로 이어졌습니다. 부하들의 실수에 관대하지 못해졌습니다. 나는 저런 실수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법보다 자신이 해왔던 방식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검증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겸손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동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교만이라고 느끼지 못한 채 찾아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강한 군대도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 무너진다. 아무리 강한 힘도 그 힘을 다루는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동안에만 우리 것입니다. 성공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성공은 천천히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교만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배운 적이 있는가? 만약 오랫동안 그런 기억이 없다면 교만이 이미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배움이 멈춘 자리에서 성장도 멈춥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 하락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면 정상도 흔들립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형세입니다. 형세란 상황의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처럼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략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전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강점이 오늘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통했는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 방법이 검증된 방법이야. 이런 말들이 모이면 변화에 눈이 멀어집니다. 시장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었는데, 기술이 바뀌었는데 자신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직입니다. 손자는 유연함을 강조합니다. 형세를 따라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한 방향만 고수하면 적은 그 고집을 이용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영원히 통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일부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방식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방식을 위해서라면 익숙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목적지는 지키되 길은 유연하게.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상에서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편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따를 때 그 군대는 강합니다.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를 때 그 군대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룬 자리에서 사람을 잃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함께 올라온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인정이 줄어듭니다. 감사가 줄어듭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이게 그 사람의 역할이니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사람들은 마음을 거둡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상태. 이것이 조직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한 리더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기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표현합니다. 큰 칭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보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덕분에 잘 됐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군사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면 깊은 계곡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군사를 사랑하는 자식 대하듯 하면 죽음도 함께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모든 전략보다 먼저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큰 실패는 대개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균열들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빗물이 그 틈으로 스며듭니다. 겨울이 되면 물이 얼어 틈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면 단단해 보이던 성벽이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홀함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감사함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조금씩 기준이 느슨해지고 작은 타협이 쌓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넘어가도 되지. 나중에 보완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릅니다. 손자는 작은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를 항상 주시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 적진에서 들려오는 소리, 날씨의 변화, 지형의 미묘한 차이. 이 모든 것이 정보였습니다. 큰 변화는 반드시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팀의 사기가 조금 낮아진 것 같으면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면 그냥 피곤한 거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는 언제나 먼저 옵니다. 그 신호를 붙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긴 싸움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나를 알지 못하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적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이런 생각이 자신의 약점을 가립니다. 그런데 약점은 가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려진 약점이 더 위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실수를 덮지 않고 직면하는 것.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진짜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장 없이는 지속적인 성공이 없습니다. 손자는 전쟁 전에 항상 자신의 군대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강한가? 이 냉정한 자기 평가가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지키는 자의 가장 강한 무기는 준비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싸운다. 지는 자는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이기려 한다. 이 말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흔들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몸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하지만 성공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괜찮을 때가 바로 준비할 때라는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두는 것, 실력을 계속 갈고 닦는 것, 재정적인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 이런 일들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이 준비들이 버팀목이 됩니다. 손자의 군대는 평화로울 때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보급을 충분히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는 오래 버팁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높은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정상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손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전략이다. 전쟁에서는 때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준비일 때가 있습니다. 섣불리 모든 힘을 쏟아붓다가 오히려 전세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러서서 상대의 기세를 꺾고 다시 나의 조건으로 싸움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고수의 전략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살리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그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다음 더 큰 기회를 위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자존심을 잠시 접는 것,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하고 내 방식이 맞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을 패배로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물러설 때를 압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나무가 버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뻣뻣하게 서 있다가 부러지거나 유연하게 휘었다가 다시 일어서거나. 오래 서 있는 나무는 대개 후자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쉬어가는 것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손자병법에는 기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세는 전쟁의 흐름입니다. 오를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꺾일 때는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기세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가 의외로 쉬는 것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는 군대는 지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판단도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잘 쉬어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멈추면 누군가 나를 앞질러 갈 것 같습니다. 성공을 지키려면 항상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몸과 마음이 소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무너지기 전에 쉬는 것이 무너진 다음에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잘 쉽니다. 그들은 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산을 자주 오르는 사람은 압니다. 정상 가까이 갈수록 더 천천히 걷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디딥니다. 무리하게 오르면 결국 쓰러집니다. 정상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이 필요합니다. 달릴 때와 쉴 때를 알아야 합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자리를 지키는 것인가요? 돈을 지키는 것인가요? 명예를 지키는 것인가요? 손자는 묻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전쟁에서 어떤 장수들은 성을 지키는데 집착합니다. 성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은 수단입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 성 안에 있는 가치, 그것이 진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을 잃더라도 사람을 지키면
다시 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성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데에 집착하다가 가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데에 집착하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데에 집착하다가 자신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명확할 때 진짜 전략이 생깁니다. 그것이 흐릿할 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나머지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손자는 신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수가 약속을 지키면 병사들이 따른다. 약속을 어기면 아무리 명령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신뢰는 성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립니다. 수십 번의 일관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이기적인 선택, 그것 하나가 수십 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이 신뢰의 무게도 커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의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실수를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에 있을 때는 같은 실수가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더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꾸준한 행동이 신뢰를 만듭니다.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완벽한 성과보다 솔직한 실수 인정이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를 가진 사람은 설령 한번 넘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항상 의심을 받습니다. 신뢰는 성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원인입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이룬 성공은 없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장수 혼자의 능력이 아니다. 병사들의 용기, 백성들의 지지, 하늘의 때, 땅의 이로움,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승리한다. 우리가 이룬 것들을 돌아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회를 준 누군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누군가, 아무것도 아닐 때 믿어준 누군가, 실수했을 때 덮어준 누군가, 그들을 기억하는가, 잊어버리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다음 10년을 결정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이 아닙니다. 성공에 붙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반면 함께 올라온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진심인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들이 진짜 자산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함께 버텨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성공이 흔들려도 곁을 지키는 사람, 이런 관계가 얼마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성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위험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외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내면의 적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의 분열, 장수의 판단 착오, 지나친 자신감, 탐욕, 두려움. 이 내면의 적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적들이 있을까요? 비교심,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증폭시키는 마음. 이것이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지나치면 도전을 막습니다. 필요한 변화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탐욕,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 탐욕이 과속을 만들고 과속이 사고를 만듭니다. 게으름, 한번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 이것이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 내면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 가장 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이끄는 것이 탐욕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진정한 가치인가? 이 질문이 내면의 적을 찾아내는 손전등이 됩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의 조건. 손자는 장기전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가 피폐해진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오래 끄는 전쟁에서 이긴 경우는 없다. 이것은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자원을 소모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건강을 갈아 넣어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희생해서 얻은 자리는 공허합니다. 가치를 버리고 얻은 명예는 가짜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균형에서 옵니다. 일과 쉼의 균형, 성과와 과정의 균형, 나와 타인의 균형, 현재와 미래의 균형.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쪽에만 집중하면 효율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균형 잡힌 삶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지금 내 삶의 균형을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 소홀히 해온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너무 오래 미뤄온 것이 있지는 않은가? 너무 오래 무시해온 신호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알아채고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자는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욕망도, 두려움도, 교만도, 그리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손자병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은 단순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더 깊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진심으로 오래 좋은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십시오. 경청하는 귀를 되찾으십시오.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쉬어야 할 때는 쉬십시오.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오래가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깊이 있는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상에서 오래 따뜻하게 품위 있게 서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이후의 외로움을 다루는 법. 아무도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외롭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진짜 보지 않는 느낌. 이 외로움이 정상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손자는 장수의 고독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은 장수 혼자의 것입니다. 병사들과 생사를 함께하지만 결정은 혼자 해야 합니다. 결과도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야 합니다. 외부의 인정에 기대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높아지고 비난을 받을 때는 낮아집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이 있어도 지나치게 우쭐하지 않습니다. 비난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은 어디서 올까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할 때 외부가 흔들려도 내면이 버팁니다.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독 속에서 자신과 깊이 만나십시오.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음 성공을 결정합니다. 손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패배에서 배우는 자가 결국 이긴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대에 못 미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피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합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잉 자책입니다. 자신을 극도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정말 못났어. 이 방법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건강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다음을 더 잘하기 위한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관점으로 실패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더 담대하게 시도합니다. 더 많이 배웁니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더 단단한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결국 삶을 만듭니다. 손자는 큰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규율도 강조합니다. 훌륭한 군대는 대전투에서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훈련, 매일의 점검, 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순간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시작할지, 하루 동안 어떤 선택을 할지, 저녁에 무엇을 돌아볼지, 이 평범한 일상의 선택들이 10년, 20년이 쌓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 10분씩 독서하는 것, 매일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매일 중요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매일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거대한 힘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매일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꾸준함이 결국 가장 강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강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흐르는 물이 결국 단단한 바위에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결국 삶이라는 바위에 나만의 길을 만들어냅니다.